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5%가 상승했고 나스닥은 2%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에서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난번 13일과 14일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드론 공격을 한 200대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걸로 이렇게 다 방어를 했어요. 거의 98% 방어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보복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보복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권유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 공격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이 먼저 초토화가 됐죠. 금요일날 아침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밀어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550대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죠. 물론 주가는 많이 줄이고 끝났지만 어쨌든 중동의 리스크가 국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으로 시장이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그 대응이 조용하게 추가적인 악화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점이 그나마 투자자들을 안도시켰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2%가 빠졌어요. 다우는 0.56% 올랐지만 나스닥 2%가 빠지면서 주가를 많이 내리는데요. 안전자산 서로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서 7종목 있어요. 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테슬라, 엔비디아 이 7종목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서 7종목을 지칭하는데요. 이 종목들이 시장을 하락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스닥은 1월 30일 이후로 최저치를 이제 기록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AI의 선두주자죠. 엔비디아가 무려 장중에 10%나 하락했고요.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종목들은 거의 뭐 20%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또 넷플릭스가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9%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별개의 흐름을 보이잖아요. 자주 요즘. 근데 미국도 갑자기 다우와 나스닥이 별개의 흐름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악재는 그나마 시장의 부빌 언덕이었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과거에는. 이제 사실 며칠 전부터 문제가 됐지만 다 과거잖아요. 작년 12월과 1월 사이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시장이 뭐 난리 났었죠. 뭐 각 투자은행에서는 거의 뭐 7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준 의원 중에 한 명은 올해는 금리 인하 못할 거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오스틴 교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해요.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 기다리면서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하가 여의치 않을 것을 예상하는 그런 뭐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악재만 상적한 상태. 항상 호재가 나왔다가 호재가 이제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 악재가 부상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JP모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그나마 다우를 이끌어줬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요 거의 뭐 10%밖에 안 됩니다. 10% 초반대. 그러니까 뭐 더 이상은 뭐 금리 인하를 상반기에는 거의 보기 어렵죠. 뭐 시장에서는 7월 달인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9월, 12월 얘기 나오는데 하면 12월이나 되겠죠. 근데 사실은 금리 인하는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연준의 의원들 발언을 보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할 거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후 대응이죠. 다 사후 대응.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나온 숫자를 갖고 대응하죠.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가 오랫동안 높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모집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자금을 많이 빌린 기업들은 이자 납입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도 이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경제가 좀 좋다라는 지표 몇 가지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건 잘못됐다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좀 방지해서 금리 인하를 좀 내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2%, 다우가 0.5%인데요. 필라델피아가 4%, 필라델피아 지수가 4%가 빠지네요. 급락했죠. 이 지수 하락과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다 연결되는 모습인데요.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다우는 지금 횡보를 하다 5일선을 탔어요. 5일선 탄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우는 크게 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5일선이 5일 동안 하방경직성 확보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하방경직성 확보 작업을 하는 모습. 그래서 양봉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일단 확 빠졌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빠진 거 보였는데 이게 엔비디아 영향이죠. 엔비디아하고 넷플릭스, 그 다음에 아까 매그니피센트 7 뭐 요 종목들 뭐 그 영향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기술주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일목균형표 상으로는 지난번에 공개 방송에 했죠. 일단 고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요 방송 요쯤에서 방송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점을 찍었고 다우다 고점을 찍었고 그렇죠? 또 전 세계에서 몇 개 나라들 뭐 대만, 홍콩, 일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잠깐 찾아보면 다 제가 얘기했던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일단 어쩌면 대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좀 해보죠. 보시면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가 사실 드물죠. 예, 그래서 바운딩이 한번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꼭지를 치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주느냐 안 주느냐 요거에 대한 싸움, 시장을 이끌었던 재료마저 다 소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장 하락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죠. 보시면 시가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그 장중에 4%가 빠졌어요. 그래서 60일선까지 찍고 올라왔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좀 접어든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수급으로는 삼성전자 외국인 안 팔았어요. 외국인 안 팝니다. 주가 그렇게 빠졌는데 외국인 안 팔았다는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 뉴스에 하이닉스하고 TSMC가 서로 뭐 동맹을 맺는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하이닉스는 HBM, 그 다음에 TSMC는 파운드리 뭐 이쪽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뭐 겨냥한 건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그걸 다 두 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HBM도 사실은 그 전에 먼저 했었는데 후발주자가 됐지만 지금 뭐 12단짜리가 지금 나와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닉스하고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왜 하락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TSMC가 이런 얘기 했어요. 반도체 성장 전망치를 낮춰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 하향 조정을 했죠. 그게 반도체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도적 역할을 다시 하는지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그 장중한 때 2550대까지 밀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553. 그러니까 저점 대비로 지금 약 한 40포인트, 38포인트 돌린 거예요. 거의 뭐 80%는 더 빠졌었는데 돌린 그런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이제 이 근처가 바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좀 애로점이 생기죠. 네, 애로점이 생깁니다. 만약 여기서 더 밀린다면 굉장히 애로점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걸리긴 하고요. 특히 수급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이상 팔지 않고 있는, 물론 수급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네, 기관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조금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이 정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윗끌림 왕인데요. 윗끌림 왕기만 되면 시장이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